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5%가 현재 암 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양인들이죠. 서양인이나 태양인들은 잘 안 걸려요. 소음인이나 태음인이 잘 걸려요. 폐암의 완치율이 뭐 30%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7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얘기고 암 생존자가 제가 보니까 이제 2021년 통계 현재 암으로 그 치료받고 있거나 이제 완치가 됐거나 이제 그런 분이 한 250만 명 되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5%가 현재 암 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외롭지 않다 그런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암 재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재발을 막는 이제 모든 그 치료와 또 전이를 막는 그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또 회복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치에 이르는 길을 찾을 때 이제 재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을 안 하면 완치되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재발할 거냐, 완치될 거냐. 응? 그러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완치를 원하시니까 이제 완치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병은 자연히 고쳐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암 치료 받으면 그 항암제가 암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줄여주기는 하지만 항암제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을 항생제는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에요. 근데 항암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약이에요. 특별히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성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항암제와 항생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를 쓸 경우에 그 암세포가 줄어드는데 안 쓸 때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또 줄어, 또 늘어, 또 줄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항암제의 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이 치료하는 것이고 면역의 힘으로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그 자연이 고쳐주는데 돈은 의사가 벌어간다.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웃지를 않으시니까 참. 이제 물을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재발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제 재발이나 전이 되거나 대사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재발은. 그러니까 처음에 걸렸을 때도 정말 너무 힘든데 재발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암 환우들이 뭘로 들어요? 난 죽었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있는 환자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재발됐냐? 뭐 전이 되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치료받고 하니까 또 효과가 좋은데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얘기 진짜 믿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의학적인 것들은 그 사인이에요. 사인. 의사들끼리 어떤 그 자기들 약속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개월 남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3개월 남은 사람도 있더라 뭐 그런 거죠. 그런 통계적으로. 그러나 그 통계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래서 암 환자 중에 되게 이제 완치가 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완치 후에도 재발률이 25%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발을 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또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발이냐 완치냐.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때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폐암의 완치율이 뭐 30%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70%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얘기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70%에 속하느냐 30%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제 비교적 그 완치율이 높은 암에 걸렸어도 그럼 이제 90%다 그러면 아 나는 살았구나. 근데 내가 더 10%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10%에. 그러니까 안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제가 이제 원래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병원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암 전문 병원을 갔어요. 이제 의사들하고 제가 토론을 했는데 중요한 토론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통계라든지 일반적인 얘기들이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암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암과 내 암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었다고 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암이고 이제 뭐 또 폐암이고 뭐 대장암이고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선암인데 나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선암이라도 치료 효과가 달라요. 완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재발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 뭐냐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얼굴만큼이나 암은 다르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인으로 의사들이 만든 겁니다. 5년 동안 재발하자는 완치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완치가 아니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걸 암이라고 하자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암으로 생각 안 하면 암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이 그 한국 사람의 인식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딱 죽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것을 암이라고 하고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을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그래서 통계 수치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재발이 안 되도록 총력전을 펴고, 근데 이렇게 총력전을 펴면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최상의 건강으로 가면 암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암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제 암이 좋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암이 싫어하는 생활을 하면 암이 바이바이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가는 건데, 아 내가 암을 좋아하는 생활을 해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래서 이제 질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최상의 삶을 살아가면 따라간다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제 그 가장 그 암이 재발할 수 있는 또 암이 자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술한 다음에 아물면서 세포 분열이 촉진되기 때문에 그때 암세포도 촉진될 수가 있어요. 성장이. 그러니까 반드시 수술 직후에 면역요법을 통해서 미세 잔존암이 성장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수술 후에. 그 다음에 항암 치료 저는 말할 필요가 없지. 면역 치료를 다 파괴시키니까 면역 체계를.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후에 집중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면역층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니까 항암제가 너무 쉽게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전후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치료도 이런 특별한 치료로 저희가 하는 면역 치료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다니면서 같이 하면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러니까 살다 안 받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면역 요법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잘 선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일반인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 암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면역을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검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암 환우들 볼 때 반드시 이제 제가 면역 검사를 합니다. 이제 T세포, 뭐 NK셀, 뭐 이런 면역 검사들을 하는데, 그래서 면역 상태가 저하됐다 그러면 바로 또 집중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계속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계속해서 환우들은 면역을 높여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기, 독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면 면역이 떨어졌다는 사인이니까 그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경우에 이 케이스를 잘 분별해서 집중적으로 면역 관리를 해주면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시험 문제도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암 환우들을 볼 때 반드시 면역 측정을 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T세포, 그다음에 T4, T8, NK셀, NK 활성도. NK 활성도인데 NK 활성도는 이제 그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만 나타나는 거지 내일 또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마크로파지가 딱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없애면 마크로파지가 이게 수천만 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암이 세력이 있을 때는 상부사령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처치하고, 그래도 셀 때는 이제 킬러 T세포, 킬러를 도입해가지고 소탕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T4하고 T8, 아까 말한 NK셀, NK 활성도를 측정해서 면역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치료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암에 걸렸더라도 이런 정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을 많이 할 경우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면역 상태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전체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뮨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정확한 게 체온입니다. 체온. 내 몸의 면역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한.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처음 이런 사실을 알린 거예요. 독일에서 연구할 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온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암 환우들은 대체적으로 체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으로 이야기하면 그 양인들이죠. 서양인이나 태양인들은 잘 안 걸려요. 소음인이나 태음인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이 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회복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측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집에서 매일 측정을 하라는 게.